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과천에 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딱 30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3년 동안 말 그대로 오순도순 즐겁게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가버린 바람에 거의 20여 년을 남편을 마음에 두고 그리워하며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항상 슬퍼하거나 눈물바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둔 딸아이와 다른 가족들 덕에 늘 따뜻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고 있죠. 저에게 복이라면 가족 간의 불화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요. 하지만 중간에 잠깐 한 1년쯤 저에게도 사람 때문에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바로 신우의 남편 때문이었는데요. 정말 예전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는 이것도 추억이다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셨어요. 흔히 이혼을 하면 자식들은 엄마와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반대로 아빠와 함께 살았어요. 정확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요. 엄마와 할머니는 결혼할 때부터 사이가 나빴는데 나중에는 아빠와의 관계도 나빠져서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뿐인 손녀였던 저를 너무 예뻐하셔서 엄마가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소송도 불사하셨다네요. 결국 저는 아빠 밑에서 자랐는데 고등학생 때 아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힘든 시간이 찾아왔어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던 아빠는 어떻게든 회사를 다시 일으켜보려고 애를 쓰셨지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이던 때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영영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엄마는 해외로 건너가신 지 오래였기 때문에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장례식은 저 혼자 쓸쓸히 치러야 했어요. 저를 아껴주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저는 졸지에 혼자가 되었죠. 온갖 알바를 다 해가며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저는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같은 회사에 있었던 건 아니고 남편은 변호사였는데 저희 광고회사와 같은 건물에 있었거든요. 아주 친절하고 예의 바르던 남편은 계속 마주치는 사람들과 늘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인사성이 좋지 않았는데 얼떨결에 인사를 하게 됐고요.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층에 내리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후로도 꽤 자주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변호사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회사에서 꽤 떨어진 골목길에서 남편이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도와 리어카를 끌어주는 걸 보고 꽤 감동받았네요. 자기 양복이 다 구겨지고 더러워지는 걸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를 끝까지 도와주는데요. 가만 보니까 근방에 있는 어르신이며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고 소소한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너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변호사 이미지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버렸구나 하고 반성했네요. 그런 사람이었으니 저하고 사귀고 결혼도 했던 것 같아요. 계산적이고 차가운 사람이었다면 변호사이니 더 배경 좋고 돈 많은 여자 찾았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튼 저희는 서로에게 인간적으로 끌렸고 3년 정도 사귀었어요. 저와 남편은 어느새 결혼이 기정사실화된 커플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저한테 자기 여동생을 소개시켜줬어요.
고등학생인 여동생은 남편하고 10살이나 차이가 났어요. 시부모님이 남편을 낳은 후 한 명을 더 원했는데 아이가 계속 안 생겼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둘도 없는 신우이니 이제부터 신우라고 부를게요. 신우는 집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정말 귀한 딸이었는데요. 사랑받아 티없고 밝긴 했어도 무례하거나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처음 보는 저한테도 어찌나 살갑고 편하게 대하든지 첫 만남부터 정이 확 가더라고요. 자, 소연아,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네 새언니 될 사람이다. 윤주야, 내 동생 소연이. 소연씨,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정말 듣던 대로 너무 예쁘고 귀엽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야말로 정말 청순하세요. 왜 오빠가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신우는 저를 정말 잘 따랐는데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나이 많은 여자만 보면 그렇게 정을 주고는 했다더군요. 저는 그런 신우가 안쓰럽고 너무 귀여워서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결혼 전부터 저와 신우는 나이를 뛰어넘어 정말 절친이 되어버렸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가는 길에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윤주야, 정말 고마워. 소연이하고도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맙고 네가 이렇게 나이 어린 동생 있고 홀시아버지 모셔야 되는 집이라고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었거든. 근데 윤주 네가 소연이도 그렇고 아버지한테도 너무 잘해줘서 정말 기쁘고 좋다.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할게. 고맙다고 해야 할 사람은 나지. 경민 오빠도 아버님도 아가씨도 다 나 고 하나 다름없는데도 집안 같은 거 하나 안 따지고 온전히 나 하나만 봐줬잖아. 아버님도 너무 따뜻하시고 좋으셔서 돌아가신 아빠한테 못해드린 것까지 다 해드리고 싶어. 나도 오빠한테 더 잘할게.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저는 한창 뒷바라지가 필요한 신우를 위해서 시댁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물론 이 결정은 제가 했고요.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서 안 그래도 된다고 했지만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을 하려니 혼자 살 때와는 확실히 규모도 다르고 일할 것도 많아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제 경력 같은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동안 따뜻한 가족이 그리웠었는지 시아버지가 있고 신우가 있고 남편하고 그렇게 넷이 복닥거리고 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행복했고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너무나도 짧기만 했어요. 남편과 3년을 그렇게 살며 앞으로 더 행복할 일들만 남았다고 믿었건만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3개월 정도 투병 생활을 하고는 허망하게 떠나버렸어요. 엄마는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일찍 헤어졌고 아빠도 보내드려 봤으니 이런 이별이 힘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언제나 힘들었어요. 실은 남편을 떠나보낸 게 제 인생에서 가장 괴롭더라고요. 그때 저는 겨우 33이었고 신우는 막 대학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우리 아이는 2살밖에 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를 나이였고요.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하다. 우리 경민이가 너무 빨리 가버려서 너를 힘들게 하는구나. 너 아직 앞날도 창창하고 서아도 어리잖니? 그러니 너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어.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네 살 길 찾아서 가라. 너 잘못하면 평생 고생한다. 내 말 들어. 아버님, 저는 아버님하고 아가씨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오빠 가버렸다고 제가 획 떠나면
저 나중에 저 세상 가서 오빠 얼굴 못 봐요. 아버님하고 아가씨가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저 혼자 편하자고 떠나겠어요. 그리고 저 힘들지 않을 거예요. 아버님하고 아가씨 떠나는 게 더 싫고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해볼게요. 오빠가 남겨준 재산도 있고 저 할 수 있는 만큼 잘 해볼게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셨던 시아버지는 그날로 당신이 근무하셨던 기관에 시니어 클럽에 연락을 해서 일주일에 3번 보조 업무를 하기로 하셨어요. 신우이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휴학을 하고 일을 하겠다길래 그거 말리느라 진땀을 뺐네요. 대신에 과외 알바를 하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저는 전에 있던 회사 팀장님의 도움으로 어느 케이블 TV에서 프로그램 구성을 맡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열심히 살아서인지 생활은 나름 굴러갔어요. 저는 녹화가 늦게 끝나도 집에 돌아오면 뭐 하나라도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걸 직접 만들어 놓곤 했어요. 신우도 시아버지도 제가 만든 음식을 너무 좋아했고 특히나 신우는 저를 엄마처럼 의지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지 제 음식에서 엄마 느낌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아니 저는 한 가지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어요. 신우가 대학교 4학년이 됐을 때는 과외 아르바이트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정말 엄마처럼 용돈도 시아버지 몰래 더 주고 가끔 밖에서 만나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이나 화장품도 사줬네요. 신우는 그런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그건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신우한테 잘하는 걸 눈치채시고 일부러 저한테서 용돈도 안 받으실 정도였거든요. 남편이 갔어도 저희 가족은 모두 서로를 위하며 돈독하게 지냈어요. 딸아이도 건강하게 잘 커갔고 신우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꽤 큰 회계사무소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렇게 어엿한 사회인이 된 신우는 이제 저더러 더 이상 일하지 말라며 기어이 저를 집에 들어 앉히더니 가장 노릇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우가 4년 정도 일만 하자 저와 시아버지는 슬슬 신우가 결혼 생각이 없는 건가 걱정이 됐어요. 남자친구 사귀는 기미도 없었고 누구를 따로 소개하지도 않았었거든요. 대학 때까지는 그래도 좀 만나는 남자가 2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저와 시아버지가 신우 선이라도 보게 해야겠다며 걱정하던 즈음에 저는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됐어요. 바로 어릴 때 헤어졌던 엄마를 만나게 된 거였는데요.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오랫동안 살던 엄마는 노년이 되어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 요지에 건물들을 사고는 그 다음에 한 일이 저를 찾는 거였다더군요.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저를 데려갈 수도 없었고 아빠와도 사이가 나빠져 헤어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쩐지 제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엄마와 만나고 싶지 않았고 괜히 심술 부리고 싶었죠. 그런 저와 저희 엄마 사이를 연결해 준 건 다름 아닌 신우였어요. 언니도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다 알잖아요. 언니 섭섭함도 이해하는데 어머니 그동안 언니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나이도 많으신데 언니가 풀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엄마한테도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신우가 고마워서라도 엄마를 만나야겠다 마음먹었고 대신에 신우한테 약속을 받아냈죠. 알았죠, 아가씨? 좋은 사람 생기면 꼭 결혼할 마음 갖기에요. 강요는 안 할게요. 인연이라는 게
억지로 생기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와 아가씨는 약속을 했고 저도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와는 오랜 세월 회포도 풀었고 이제는 가끔씩 만나기로 했어요. 당시 저는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동네 친한 아줌마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했어요. 집에서 다들 말렸지만 뭐라도 해야지. 몸이 근질거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쓸 용돈도 쏠쏠하게 벌고 재미있게 일을 했죠. 그리고 몇 달쯤 지났는데 갑자기 신우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남자를 데려온다는 거였어요. 저를 비롯해서 식구들이 전부 말 그대로 뛸 듯이 기뻐하며 남자를 맞이했어요. 알고 보니 남자는 신우의 고등학교 10년 선배인데 대학 때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봤을 때부터 반했었대요. 신우가 받아주지 않아서 실망이 컸었는데 얼마 전 우연히 신우를 다시 만나서 엄청 들이댔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는 이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된 사람이었어요. 제가 원래 소연이를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한 번도 안 받아줬는데 이렇게 커서 다시 만난 걸 보니 이건 뭐 빼박이다 싶더라고요. 넘어올 때까지 찍어보자 했죠. 어째 말하는 게 저렴하고 사람이 가벼워 보였지만 신우가 좋다는 사람이니 저희 가족도 다 반가워했어요. 나중에 신우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계속 나 좋다고 따라다니니까 다시 나한테 이렇게 해줄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어요. 이게 맞나 모르겠지만요. 그때 신우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신우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저희 집 근처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신우가 그러자고 했다는데 남자는 처음에는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3년만 여기서 살고 이사가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갑자기 저희와 떨어지는 게 영 마음이 안 좋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나갔던 식당이 문을 닫고 대신 뷔페 사업을 한다며 저더러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게 시아버지가 해보고 싶으면 마음껏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서엄마 하고는 싶은데 혹시 실패할까봐 걱정인 것 같다. 그런 염려 마라. 우리 먹고 살 걱정 있는 거 아니잖냐. 그 정도 실패해도 메꿀 수 있으니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봐. 사람이 자기 일 하는데 나이가 어딨냐. 오히려 네 나이면 한참 뭐 해볼 때 아니겠어. 저는 시아버지 응원에 의지해서 출장 뷔페 일을 하게 됐어요. 친정 엄마도 열심히 해보라며 좋게 봐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바빠져서 신우와 신우 남편을 챙기기 힘들었네요. 신우 남편과도 제대로 얼굴 볼 일이 없었고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나서 어느 사무실 개업식에 출장 뷔페를 가게 됐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지휘하는 역할이라 직원들과 함께 나가서 이것저것 챙겼어요. 그런데 제가 간 그 건물에 신우 남편이 페이닥터로 있는 병원이 있었던 거였어요. 하필 신우 남편은 제가 뷔페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양손에 들고 버리는 장면을 봤는데요. 그때 신우 남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저를 경멸하듯 바라보다가 제가 아는 척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쌩 돌아서 가버렸던 그 모습을요. 그 후 신우 남편은 다른 가족들 없는 데에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코웃음을 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루는 저를 자기 병원 앞까지 부르더라고요. 뷔페 예약 때문에
음식 가격 맞추느라 바쁜 와중에도 저랑 자매나 다름없는 신우의 남편이 부르니 불이 나게 갔죠. 그랬더니 저한테 쪽지 하나를 주면서 건방진 말투로 이러는 거였어요. 거기 적힌 것 좀 만들어서 오늘 밤까지 저희 집에 갖다 주세요. 반찬이네요. 불고기, 물김치, 김치볶음에 초밥도 있네요. 아줌마,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내가 소연이 때문에 그 동네 살기는 하는데 솔직히 나는 우리 집 가까운 데서 우리 엄마 밥 얻어먹으며 살고 싶었거든요. 하도 소연이가 자기네 집 근처에 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기로 했는데 그러면 내가 처가 가까운 데 사는 보람은 느끼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다 오늘 밤까지 부탁해요. 내가 밤 9시에 들어가니까 그때 초밥 먹을 수 있게 그 전에 해다 놓으세요. 거의 명령조로 말을 하고는 제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건물로 쑥 들어가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걸 시작으로 신우 남편은 저를 이리저리 부려먹었어요. 드라이클리닝 할 옷을 저더러 세탁소에 맡기라고 하거나 신우가 출장 갈 때에는 자기도 골프 치러 간다면서 집 청소를 맡길 때도 있었어요. 저한테 대하는 태도는 아주 불량했지만 신우한테만 잘한다면 괜찮다는 마음으로 묵묵히 다 줬죠. 그런데 한 번은 저한테 반찬을 간 걸로 굉장히 면박을 주더라고요. 신우가 일 때문에 대기업 파견 나가 있을 때라 집에 못 들어오던 때였는데 그때 정말 저한테 시건방을 떨었어요. 이봐요 아줌마, 내가 멸치볶음에 아몬드 아끼지 말고 넣으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 뭐야? 갈비찜이 왜 이렇게 질겨? 그리고 저번에 내가 맡기라고 했던 니트 세탁소에 안 맡겼던데 뭐 벌써 치매 와요? 왜 사람 말을 띄엄띄엄 듣지? 서방님, 나도 말했는데 니트 그건 세탁소에 안 맡겨도 되는 거니까 쉬는 날 집에서 살살 빨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갈비찜이 이것도 질기다고 하면 안 되죠. 뼈가 쏙쏙 빠지는데 이걸 질기다고 하는 건 억지예요. 멸치볶음도 그래요. 나는 아몬드 많이 넣는다고 넣은 거고 모든 음식에는 조합이라는 게 있는 건데 무조건 한 가지만 많이 넣으면 균형을 해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트집 부리지 마요. 참네, 웃기고 있네. 허드렛 일 하는 주제에 무슨 균형이니 조합이니 아는 척은. 그리고 빨래, 내가 왜 빨래를 하나? 정 세탁소 갖다 주기 싫으면 아줌마가 해요. 왜 세탁소 가고 아몬드 팍팍 넣고 갈비찜 부드럽게 하려면 돈 더 들어가니까 못하나? 하긴 뭐 고급진 걸 해봤어야 알지. 말 좀 조심하지 그래. 서방님은 나한테 아줌마가 아니고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맞는 거지. 안 그래? 그리고 허드렛 일이라니 내가 무슨 허드렛 일을 한다고 그래? 어쭈, 이제 막 반말하네. 소연이 없다고 본색 드러내나? 나 그쪽이 쓰레기 치우고 음식 만드느라 땀 뻘뻘 흘리는 거 다 봤는데 어디서 아직도 무슨 사업하는 사람 행세하려고 그래. 그리고 나한테 호칭을 놓네. 그럴 거면 그쪽도 나보고 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나는 댁 같은 사람한테 서방님이라고 불리는 거 아주 쪽팔리고 싫거든. 지금 말 다 했어요? 뭐? 쪽팔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마침 그때 시아버지가 신우 집에 들어왔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현관에서 신우 남편이 하는 말을 다 들었나 보더라고요. 이봐 김서방, 자네 지금 우리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나? 아무리 자네가 의사라고 해도 자네보다 집안 윗사람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아주머니께서.
음식 해다 주시는 걸로 너무 생색내시고 저한테 하도 잔소리를 하셔서요. 제가 바쁘고 고된 거 장인 어른도 아시죠? 저는 도저히 시간을 내서 청소나 빨래를 할 수 없는데 저보고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 제가 좀 발끈했네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지만 일단 눈 질끈 감고 참았어요. 시아버지가 괜히 걱정하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때 차라리 그놈의 본성을 다 폭로하고 하루라도 빨리 신우와의 관계도 청산하게 하는 게 나을 뻔했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아무튼 저는 그때 아무 말 없이 나왔는데 나중에 시아버지가 그 일에 대해 신우한테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신우는 그 일로 남편과 크게 싸웠고 저한테 다시는 함부로 하지 말라며 단단히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신우 남편은 대면대면 지냈지만 그래도 신우 남편이 신우 있는 데에서는 저한테 공손한 척이라도 하는 걸 보고 그나마 신우를 좋아하긴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몇 달 후 신우 남편이 자기 병원을 개원하게 됐는데요. 신우 남편이 병원을 낸 건물이 바로 친정엄마 건물이었어요. 병원 자리를 알아보던 신우가 저한테 혹시 엄마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고 제가 엄마를 신우한테 연결해줬거든요. 일이 잘 됐는지 거기에서 개원을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개원 파티를 병원에서 한다며 저한테 출장 뷔페를 부탁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딱 그 시기에 신우는 외국 출장을 가게 돼서 참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개원 파티니까 신우 남편이 저한테 함부로 할 일은 없겠다 하고 별 걱정 안 하며 준비를 했죠. 신우 남편 파티니까 더 신경 써서 음식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마침 시아버지가 허리를 삐끗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셨어요. 결국 저희 집에서는 저만 개원 파티에 참석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죠. 저는 출장 뷔페를 준비하면서 직원들한테도 신우 남편 병원 파티니까 잘 부탁한다고 했고 직원들도 축하한다며 원래 주문했던 것보다 1.5배는 많은 양을 준비해줬어요. 그렇게 개원 파티를 준비해서 1시간 먼저 도착해 직원들하고 함께 열심히 세팅을 했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관리하는 입장이라고 손 놓고 입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직접 함께 손에 양념 묻히고 설거지해가며 일하는 스타일이죠. 제가 준비를 다 해놓을 즈음에 엄마가 60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하고 함께 들어오시더라고요. 내가 이 교수님한테 허리수술 받고 나왔는데 마침 네 신우 남편 전공의 때 지도교수였다지 뭐니?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니? 그래서 오늘 개원 파티 한다는 말에 잠깐 들르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오셨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의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원 별 말씀을요. 저랑은 자주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저랑 자꾸 보고 친해지면 아프다는 뜻이잖아요. 그나저나 따님이 참 곱네요. 어머니 많이 닮았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신우 남편도 오고 신우 남편 손님들이 점차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본 신우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저를 잠깐 보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사람들 눈치를 보며 다짜고짜 저를 병원 밖으로 밀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이래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라니? 그쪽이야말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댁이 뭔데 교수님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댁 같은 사람은 저기서 말 섞을 급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분수를 모를 수가 있지? 그리고 누가 알아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오늘도 나와요. 대충 차렸으면 눈치 봐서 얼른 빠져야지. 아니
처가에 이런 식당 아줌마가 있다는 거 내 지인들이 알아봐. 내 꼴이 뭐가 되겠어? 아줌마,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 낄 때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지. 당장 가지 못해. 아니, 내가 신우 남편 개원 파티 여는 뷔페 업체 관리자인데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관리자 좋아하시네. 거 허세 좀 부리지 맙시다. 그리고 아무리 관리자여도 저기는 거진 다 의사거나 명망 있는 사람들만 오는 자리라고. 하, 어디서 식모 같은 사람이 우리랑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들어.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말 다 했어? 나 없을 때 우리 언니한테 계속 이런 식이었어? 네, 출장 갔던 신우였어요. 신우는 그래도 남편 개원 파티에 참석하겠다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남편 병원으로 온 것 같은데 제가 자기 남편한테 심한 소리 듣는 걸 바로 목격한 거였죠. 신우 남편은 신우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지더니 어쩔 줄 모르더군요. 아, 저기 그게 말이야. 소연아, 오해야. 오해. 다 오해야. 언니, 이 사람 언니한테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그때 아빠가 본 게 다가 아닌 거죠? 저는 비겁한 신우 남편의 모습에 더는 감싸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는 표현으로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신우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아니 아줌마, 그게 뭐예요? 이런다고 뭐 좋을 게 있다고? 내 편 좀 들어주면 어디 덧나요? 신우 남편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는 철썩하고 자기 남편 따귀를 때려버렸어요. 신우 남편은 너무 놀라서 자기 뺨을 잡고 입만 벌리고 있더군요. 내가 진짜 오빠가 주식 투자 잘못해서 돈 다 날리고 선배들한테 미움 사서 페이닥터 잘려도 어떻게 좀 봐주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언니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여기 병원 자리도 정말 다른 데보다 20%는 싸게 월세 깎아주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식구 안 보는 데에서 언니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었단 말이지? 당장 이 병원 뺀다고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기 소연아, 아니야. 잘못했어. 내가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지금은 나도 너무 당황해서 말이 헛나온 거야. 아줌마, 아니 아주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소연이 좀 말려주세요. 네? 아, 나 미치겠네 이거. 밖이 소란하니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나왔는데 그 중에는 엄마와 교수님도 있었어요. 엄마는 저희를 보고 놀라서 다가오셨어요. 윤주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 엄마, 그냥 좀 그럴 일이 있네. 저와 엄마가 직접 이야기하는 걸 목격한 신우 남편은 정말 그 자리에서 기절이라도 할 것처럼 안색이 창백해지더군요. 신우가 엄마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하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 2병원짜리 다시 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폐를 끼치게 돼서 어떡하죠? 제가 손해보시는 거 전부 보상하겠습니다. 근데 저 사람하고는 더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신우 남편이 저질렀던 일과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알려지게 되었고 엄마와 교수님도 한심하다는 듯 신우 남편을 보다가 혀를 찼어요. 교수님은 신우 남편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사장님 봐서 자네 개원식에 참석한 건데 사장님 따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굴어? 그것도 처가 윗사람 아니야. 자네 이런저런 소문 들려도 나 걸러서 드리려고 애썼어. 그런데 이제 보니 자네 정말 못쓰겠군. 자네가 사람이 가볍기는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믿었건만. 이게 뭔가? 자네 다시는 나 어디에도 부르지 말게. 나는 자네를 내 제자라고 하고 싶지 않아.
교수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제 처가 윗사람이 이런 하찮은 일을 한다는 게 부끄러워서 그랬을 뿐이지 나쁜 뜻은 없었어요. 그 말에 엄마가 신우 남편 멱살을 확 잡았다가 겨우 참으며 놓으셨어요. 뭐가 어째? 하찮은 일?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런 식으로 사람 차별하나? 의사들은 다 그런가? 그런가요, 교수님? 우리 딸이 하는 뷔페 사업이 하찮아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관리직이면서 이렇게 손수 솔선수범 하는데 어떻게 하찮겠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점점 커지자 사람들은 신우 남편에게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냈고 자기들끼리 뭐라 쑥덕거리더라고요. 결국 신우가 사람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돌려보냈어요. 신우 남편은 신우의 눈치를 보며 계속 오해라고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했지만 신우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는 엄마한테 정말 큰 신뢰를 범했다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신우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 자기 짐을 전부 빼서 저희 집에 들여놓았어요. 밤이 돼서 집에 온 신우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언니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수문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제 불찰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아가씨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요. 저 그 사람하고 그만 살려고요. 돈 가지고 사고치고 같이 일하는 의사들한테 일 잘못했다고 항의 들어와도 저 다 받아주고 살려고 했어요. 솔직히 생각보다 성격도 안 맞아서 힘들었지만 한번 선택한 사람이니 끝까지 잘해보고 싶었는데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렇게 기본도 안 된 사람이라는 거 진작 알아봤어야 했어요. 그래도 아가씨, 헤어지면 이혼이라는 건데 괜찮아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같이 사는 내내 내적 갈등이 심했어요. 저 사람 생각보다 너무 가볍고 게다가 저를 마치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하고 예전하고는 달라서 그것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혼 결심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하네요. 이제야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선 것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고쳐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죠. 계속 틀린 곳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신우는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혔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아버지와도 한참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신우가 이혼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어요. 시아버지도 신우의 결정을 이해한다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위로하셨고요. 신우가 이혼 통보를 한 후에 신우 남편은 저를 회사까지 찾아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아주머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다만 자리를 가려주십사 한 건데 뭔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도 다 제가 잘못했다고 할게요. 그러니 제발 소연이한테 헤어지지만 말아달라고 해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가만 보니까 나한테 사과 같지 않은 사과하는 것도 우리 아가씨랑 헤어지면 개털될까봐 그러는 거네. 내 말 맞지? 제가 차갑게 반말로 팩폭을 하자 신우 남편은 놀라서 저를 보더군요. 여태까지 저한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을 봐서인지 놀라서 입만 번긋번긋 했어요. 너 진작에 글러먹은 놈인 거 눈치챘는데 그래도 네가 아가씨 좋아서 쫓아다녔다니까. 그럼 아가씨한테 잘해주기는 하겠구나 하고 참은 거였어. 근데 너 그것도 아니었다며. 사고는 사고대로 치고 아가씨 힘들게 하고.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거랑 화해하라고 그런 중재를 하겠니? 정신 차려. 그리고 어디 남의 귀한 아가씨 인생 망치려 들어? 인생 망하려면 너 혼자 망해. 저는 무섭게 말하고는 신우 남편을 사무실에서 쫓아냈어요. 안 나가려고 버티며 잘못했다고 비는 신우 남편을 경비원들이 억지로 끌고 나가야만 했죠. 결국 신우는 자기 이름으로 얻었던 병원 자리를 도로 뺐고 신우 남편은 여기저기 빚만 남고 일자리도 찾지 못해 말 그대로 정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신우 남편은 교수님한테까지 찍혀서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신우 남편은 신우에게 이혼당하고 월급 의사 자리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다가 지방 어디 소도시에 빚을 얻어 집을 구해 작은 병원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래도 의사인데 굶기야 하겠어요. 어떻게든 빚도 갚고 자기 생활 꾸려나가겠죠. 저는 그딴 인간보다는 그 인간 때문에 이혼하게 된 아가씨가 가여워서 견딜 수 없었는데요. 아가씨는 오히려 그 이후로 사람이 더 밝아지고 일도 더 열심히 해서 전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정말 진국인 동갑내기를 만나 다시 결혼도 하게 됐고 지금은 아들 딸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네요. 저는 시아버지를 몇 년 전에 잘 보내드리고 딸아이와 함께 엄마와 왕래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참, 저희 딸도 대학생이 돼서 자기 진로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네요. 지나고 나니 나쁜 시기는 좋은 마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야 제 자신에게도 좋은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